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한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84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현지 시간 23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기 저장 시설을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Соразмерно угрозам, создаваемым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продолжи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у.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하마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전투가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괴멸됐다고 보고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는데 전열을 재정비한 하마스가 반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전날 밤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 로켓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저항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격돌 수위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 지역을 타격해 헤즈볼라 항공 부대의 고위 지휘관 후세인 알리 아주쿠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쯤 첫 난민 이송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데요.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르완다로 이송될 난민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 first flight will leave in 10 to 12 weeks. Now, of course, that is later than we wanted. 중국 남부 광둥성과 저장성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10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베이장강 등이 범람해 최대 1억 2,7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야당 벤테 베네수엘라의 당직자와 야권 대선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측근들을 체포했습니다. 대부분 야권 관계자나 인권 변호사 등 반정부 인사들입니다. 미국은 마차도의 출마 금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수출 제재로 답했고 유엔 조사단은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Qué momento nos convertimos en colonia gringa? En una estrella de los Estados Unidos. ¿En qué momento? 직접적인 본토 타격으로 중동 전쟁의 우려를 불러왔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추가 대응은 어려 보인다는 분석이 현재까지 우세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죠. 한편 이스라엘은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매일마다 기사들이 업데이트돼서 좀 그렇죠.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가자지구에서의 전투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극우 세력까지 같이 들어간 연정 아니겠습니까? 내각 안에서도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사법 위기를 겨우겨우 맞고 있는 건데 내각이 붕괴되면은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그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제 극우파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가자지구를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생각만큼 하마스를 괴멸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걸 타개할 방법으로 찾은 것이 바로 주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때리는 거였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결국 남은 게 뭔가요?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 상승. 이게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이 여론 지지율 상승을 얻고 가자지구를 또 때리는 것이고. 알파 기자님, 지금 일단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그냥 무슨 폭파 사고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줄 줄을 모르는 드론으로 이렇게 격추시켰다고 했지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공격했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우린 이란을 때렸어요. 이란한테 공격했다는 말을 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단장 보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이타마르 벤기르 같은 정치인들이 내각을 떠나고 이제 내각이 붕괴될까봐 나타냐후 총리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무슨 대응을 한 것이지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대응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6월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왜냐면 유태인들의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명절이 이제 지나가야지 그때 이스라엘이 크게 뭘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끝난 거고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우린 때릴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평론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명절이라는 게 6월절 네, 말씀하시는 6월절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부분이 있어 성경에도 이제 유태인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스토리를 이제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 날을 매년 명절로 이렇게 기념을 했거든요. 이제 그 명절 이름이 6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소버, 그게 현지 말로는 페석인데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 말인 거죠. 네. 6월절 말은 6월절이지만 좀 다른 측면을 좀 보죠. 지금 전쟁이 너무 여러 개가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미국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끌고 왔던 안보 관련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정 기자님 좀 내용을 짚어주시죠. 1,000억 달러 가까운 규모죠. 네. 이제 뭐 찬성 311표, 그다음에 반대 112표 가결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제일 덩치가 큽니다. 한 84조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 묶어놓고 있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 이거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우크라이나로 넘길 수 있게.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한 26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인도태평양 동맹과 인도태평양의 파트너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대만을 지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예산이 한 81억 달러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에 이 안보 지원 예산 나왔던 게 이제 작년 10월인데 그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밑빠진 독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또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쟁 시작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은 보수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지원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묶어서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공화당이 반대했죠.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상황 저렇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 보복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친 이스라엘 파들이 안 되겠다, 더 지원을 늦춰서는 빨리 이스라엘 지원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됐고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이거 좀 별도로 이 안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보자, 분리 처리를 하자고 말을 시작을 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죠. 상원에서는 뭐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되는 거고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뭐 감사하다, 뭐 땡큐 아메리카 그래서 느낌표 팡팡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 제재 관련 법안 그거하고 그다음에 틱톡 강제 매각 법안 그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다 안보 이슈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 몫에 처리를 한 건데 이란 제재를 한다면서 이란과 석유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이제 제재하는 그런 규정을 담았죠. 그러니까 이란 제재법이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나 결국 겨냥하는 거는 이제 중국 때리기를 안보 법안에다 묶어 넣은 거죠. We don't walk away from our allies. We stand with them.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indispensable nation.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world's superpower and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근데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얼마 썼다,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숫자는 우리한테는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돈이 264억 달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 구경 해볼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으로 그 이란이 공격하는 걸 막았다.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1년 국방 예산이 19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한다는 돈 아까 264억 달러였죠? 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미국이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번에 그 패키지 법안 중에 알파 기자님은 뭐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제 이거는 나라마다 이 패키지에 소개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안에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거 다 뭐지? 이스라엘 거 가지고 무기 사라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네. 자기 국민들의 눈치 보이잖아요. 야, 우리랑 똑같은 동족이 거기서 지금 학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어요. 아 미국이 그냥 이스라엘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한단 말이야. 양쪽 다 하고 있다. 네. 근데 또 비율을 보니까 가자에 가는 그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예, 미미하다는 것보다 소수고 다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원이에요. 그나저나 센터장님,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뭐 법안이 네. 통과되고 하면 이제 돈들이 너무 규모가 커서 네.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돈을 이스라엘도 주고 우크라이나 주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가? 거기도 참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작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6.4% 됐거든요. 6.4. 네. 네, 좀 6.4%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4%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네, 전쟁 치르는 나라보다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네. 잘 나가던 미국이 뭔가 꺾일 때는 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한 20년 동안 미국이 뭐 절대적인 강국이었죠.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에 막 재정 적자를 늘립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케인즈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과 기시감을 갖는 거는 이제 베트남전에 이제 막 그 깊숙이 들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고착화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나치즘과 파시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나라였는데 네. 베트남의 양민학살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70년대, 80년 미국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는 1990년대에 동서냉전도 종결이 되고 인터넷 혁명을 그들이 주도하면서 90년대 미국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2000년대 초에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도 재정 적자가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저는 미국의 과잉 팽창이 재정 적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가 뭐 이렇게 찍어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았고요. 네.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뭐 워낙 이제 전 세계가 진영 논리로 갈려져 있어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뭐 트럼프 강압적이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히 점잖아 보이지만 뭐 반도체 공장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말만 점잖게 하지 굉장히 좀 내용은 유사해요. 아주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6.4%라고 한마디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안 좋다기보다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경제 그러니까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네.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네. 뭐 미국 정부가 설마 부도 나겠어라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네. 감세까지 한다 그러면 예, 감세가 재정 적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였던 역사는 없습니다.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이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랬던 역사는 없기 때문에 조금 미국 재정은 저는 투자하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